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양양 군민들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5세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는 캠핑장들이 도내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무허가 캠핑장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협의체인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제5대 회장으로 김진아 양양군수를 추대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 연속 시리즈. 오늘은 사학비리 부실 사학 문제로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돼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수건 사업인 5세 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요.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복을 입은 양양 지역 주민들이 행정심판위원들의 차를 막아섭니다. 한쪽에서는 피켓을 들고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허용해달라며 항의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수건 사업인 5세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는 허가해주고 어느 정부에서는 불허하고 우리 도민들, 양양 국민들 피눈물 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무려 300일 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현지 조사에는 청구인인 양양군과 피청구인인 원주지방환경청,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2시간 이상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 양양군의 지금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터뷰 다 하면서요. 예, 죄송합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는 환경부의 부동의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이해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전달을 했고 또 이런 부분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리라 보여집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행정심판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현장조사와 추후 심리를 거쳐 최종 결론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 구성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1월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여부는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015년 강화도 글램핑 캠핑장 일가족 사망 사건,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무허가 캠핑장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강원도 내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는 캠핑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무허가 캠핑장 실태를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섬강 상류에 위치한 한 사설 캠핑장. 하천 옆으로 텐트 수십 동이 쳐져 있습니다. 평일이지만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입니다. 여느 캠핑장과 마찬가지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취사도 가능하지만 사실 이곳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캠핑장입니다. 원주 도심 외곽에 있는 또 다른 캠핑장. 깨끗한 하천이 캠핑장을 두르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이곳 역시 미등록된 곳입니다. 강원도는 이처럼 허가받지 않고 운영 중인 사설 캠핑장 12곳을 최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무허가 캠핑장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2015년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그전까지 야영장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별다른 허가나 규제가 없었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시설을 모두 원상으로 복구한 뒤 정식 허가를 얻어야만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자 일부 야영장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껏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야영장에 단속을 피해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매달 시켜줘요. 그때는 저기 등록하려면 공사
비용 뭐 하면 수억씩 들어가죠. 연간 안 하고 그냥 잠깐 하니까 그냥 단속을 일일이 하기가 힘들어요. 비용 문제뿐 아니라 아예 야영장이 설치될 수 없는 지역에 들어선 경우도 있습니다. 하천이나 계곡 등은 안전상의 문제로 야영과 취사가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업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등록되지 않은 캠핑장은 소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 캠핑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야영장 이용객들이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도 큽니다. 상황이 이런 데는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처도 한몫합니다. 무허가 캠핑장을 적발해도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을 통해 벌금을 매기는 게 전부입니다. 이렇다 보니 벌금을 내면서라도 미등록 캠핑장을 계속 운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발견될 시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모르고 가면 각종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무허가 캠핑장. 한국관광공사는 캠핑장 안내 사이트 고캠핑을 통해 정식 등록된 캠핑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캠핑 문화의 확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미등록 야영장 문제는 여전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5일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날 봉산동과 명륜동에 사는 70대 여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아직 이들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확진자들과의 접촉 가능성 등 파악을 위한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일 오후 6시 기준 159명이며 지난달 26일 이후에만 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경찰서는 5일 강원도청 소속 현역 국가대표 육상선수 A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쯤 춘천시 근화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같은 팀 소속 25살 B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사고 현장을 찾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방대 위기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적인 환경 변화인데요. 하지만 이 위기의 원인이 꼭 외부 환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실대학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박은경 기자입니다. 방학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 대학 캠퍼스.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강의실은 곳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한창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매점과 카페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감소된 신입생 때문에 그 수요가 충족이 안 돼서 이제 올해 초에 문을 나가신다고 학교 측에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 맞이했을 때가 문을 닫은 상태로 저희가 이제 첫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주대학교는 1988년 문화관광 특성화 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형문화재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모두 옛말입니다. 최근 3년간 신입생은 연평균 200여 명, 모집 정원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반면 중도 탈락 학생은 지난 2018년에만 700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3명이 재발로 학교를 떠난 건데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이 줄면서 등록금 수입은 4분의 1로 주저앉았고 교직원 임금은 1년째 밀려 있습니다. 한때 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될 만큼 경쟁력 있던 경주대는 2016년 사학비리가 드러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 겹친 사학비리는 곧 폐교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고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는 다시 학생 수 감소를 부추겨 더한 부실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했고 그 결과로 지금은 2019년 2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서 학교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단의 전문대와 통폐합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 학교 구성원들이 동반 부실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관련 어떤 것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같은 재단인 경주대학교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17곳 가운데 13곳은 사학 비리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가 과연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 환경 탓인지 냉정하게 다시 따져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제5대 회장으로 김진하 양양군수가 추대됐습니다. 동해안권 상생협의회는 5일 동해안 6개 시장 군수가 참석하는 가운데 제7차 정례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척 제천간 고속도로 완전 개통과 동해선 삼척 고성 철도망 구축 등 기존 9개 상생협력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강원도 동해안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 창립됐습니다. 강원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제15회 동국상 시상식이 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동국사회복지재단과 강원일보사가 주최한 이날 시상식에서 방재흥 강원도 행정동우회 고문이 지역발전 부문상을, 유용태 강원도 미술연합회 고문이 문화예술 부문상을 받는 등 모두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동국상은 동국 김진만 선생이 자신의 아호를 따 1975년 제정한 뒤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원주 간현 관광지의 랜드마크가 될 종합관광센터 건립이 가시화됐습니다. 원주시는 새롭게 확장한 간현 관광지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통합 건축물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건축물에는 케이블카 탑승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옷, 한지, 전시 판매장 등이 조성되며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전체 소요 예산 320억 원 중 107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게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1일 강릉시의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조례안 개정을 보류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긴급생활안전지원금을 계속 줘야 하는지와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등이 보류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민행동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의회에 조례안 개정 보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행동은 시의회에 11월 정례회 이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을 개정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당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선 고한 18번가 마을호텔 사업이 한국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학회가 주관하는 한국 FM 대상에서 도시 디자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고한 18번가 마을호텔은 빈 점포를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 지난 5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마을호텔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성군 상권 활성화 재단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펼칩니다. 대상은 정선 아리랑 시장과 인계 사통팔달 시장, 사북시장, 고한 구공탄 시장으로 이용객이 5만 원을 사용하면 정선 아리랑 상품권 10,000원을 지급합니다. 전통시장 이용 영수증은 9일부터 발급된 부분을 인정하고 각 장날에 맞춰 4차례에 걸쳐 교환할 수 있습니다.